패스를 해서 삭제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갈 것이고, 억지로 넣다 보면 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구간 내에서 언더컷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플인 경우에는 그냥 어버트먼트 레벨의 인상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픽스처 레벨의 인상 취득을 해라.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기공수에서 전부 다 이것이 YK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데만 뭐 YK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2개나 3개가 됐다. 근데 하나가 이제 언더컷이 생겼다. 네? 아니면 뭐 이제 뭐 롱스팬이다 뭐라고 했을 때는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느냐?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뭐 하나는 스크루 타입, 하나는 뭐 YK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엮을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롱텀이 아직은 없어서 이제 전체를 스크루 타입으로 하든지 전체를 YK로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뭐 일부는 스크루 타입으로 일부는 만약에 YK로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상 보게 되면 스크루는 타이트닝을 20N에서 30N까지 타이트닝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솔리드하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의 완바디 형태가 되는데, 그 YK는 이게 이렇게 좀 해보면 약간의 무브먼트가 생깁니다. 약간의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벌리면 약간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약간 이제 유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항상 이렇게 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딱 맞긴 한데, 강한 힘을 주면 얘가 벌어지고요. 물론 이제 버티컬 포스에는 똑같지만 레테럴 포스 가면 이제 스크루 타입은 조금 더 잡아주는데 얘는 이게 좀 벌어지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힘이 다른 2가지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개를 연결했는데 2개를 YK로 하고 하나를 만약에 SCRP나 스크루 타입을 했다. 그러면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힘들이 스크루 타입 쪽으로 이제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레테럴 포스 가해졌다 그러면 이제 YK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는 안 움직이니까 이제 힘이 그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디다가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한다고 했을 때 어디다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서 힘이 아무래도 스크루 타입 쪽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단단하고 와이드하고 이제 힘이 센 놈에 스크루 타입을 걸어주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이 YK로 할 수 없다는 이제 언더컷이 있거나 이럴 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상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나는 스크루 하나는 뭐 SCRP, YK 이렇게 해봤는데 그 브릿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사실 없었고 물론 이제 후라치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크루 타입에 많이 이제 힘이 집중되겠구나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롱 스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 여러 개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에는 YK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것도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언더컷이 있거나 컴패티빌리티가 서로가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거나 예를 익스터널은 지금 YK가 없으니까요. 뭐 이제 스크루홀이 뭐 이렇게 막 라비어로 막 나오는 이런 경우에 YK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특히 전체부에서도 링괄로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스크루 타입 SCRP를 하고 레벨로 나온 거는 뭐 YK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했던 케이스에서 이제 하나는 와이드를 제가 6번에 심었기 때문에 와이드 넥이요. 그래서 이때는 와이드 넥은 그 YK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는 이제 SCRP를 하고 하나는 YK로 하게 2개를 이제 이렇게 묶은 거죠.
예. 여기를 딱 조이고 여기는 딱 집어넣고요. 그래서 딱 들어간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예, 모든 부분에 전부 다 힘의 균등한 분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힘이 뭐 가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크류 타입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결할 수는 있지만 예후에 있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벌써 한 3년 동안 사실은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없었고, 인프레션 체득하고 와이드넥이었기 때문에 SCRP 하나는 YK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익스트라오럴 세멘테이션이죠. 이렇게 원피스로 만들어서 구간 내 낄 때는 이제 딸깍 집어넣고 하나는 이제 스크류 잠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원피스로 만들어 딱 맞을 때는 굉장히 이제 아주 이보다 뭐 좋은 게 없을 정도로 괜찮죠. 그래서 S잡히는 게 스크류홀이 있고 얘는 없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갈 수 있다. 뭐 힘의 균형은 아마 똑같이 균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레비알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뭐 YK 쓰는 게 문제는 뭐 이게 굉장히 인디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년 후에 이제 이거를 해봤을 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제가 한 3년 동안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뭐, 전혀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딸깍 끼는 거죠. 딸깍 끼고, 스크루를 잠그는 거죠. 전치부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는 이제 내려오니까 익스터널이어서 이거는 이제 사용 못한 경우고, 이쪽에는 Y가 IT였어요. IT다 보니까 하나는 IT, 하나는 뭐 IS 이렇게 되네요. 뭐 그냥 완전히 짬뽕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익스터널이고, 뭐 이런 경우에 요거는 저기 IS, YK 어버트먼트. 이쪽은 뭐 여기 IT, YK 어버트먼트. 이 앞쪽은 뭐 이제 픽스처 레벨에서 인상을 취득을 하고, 요것도 인터널이네요.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이제 SCRP로 하고요. 나머지는 YK. 이렇게 해서 세멘테이션 해서 꺼내서 여기는 좀 팔리싱하고 여기도 다 팔리싱하고 이 부분도 꺼내서 여기도 한번 팔리싱 해주는 게 좀 이제 귀찮죠. 다 팔리싱을 다 해야 되고 여기도 사실은 꺼내야 됩니다. 꺼내서 확인해야 돼요. 밖으로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SCRP보다 사실은 더 세면이 안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CRP는 밖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결과는 뭐 아직 상당히 좋고요. 뭐 이제 문제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린팅이 가능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민한데 구간 내에서 그 각도를 알기가 좀 사실 어렵다. 제가 이 각도기까지 다 만들었었는데 야 그거 뭐 어떻게 귀찮게 그거 하냐. 그래서 어바트먼트 레벨에 인상 재등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멀티플에서는 어바트먼트 꽂아가지고 떴다가 야 이건 각도 안 맞아서 안 돼 그러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거는 기공수에서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바트먼트 요 실린더를 삭제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과도한 삭제를 하면은
이때 어바트먼트가 언더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만 맞춰갖고 세멘테이션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탈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구간 내에 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제, 아까 삭제한 상태에서 보초물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초물에 이제 이런 인덴테이션이 있을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 어바트먼트를 보초물을 끼우고, 이거를 이제 구간 내에 딱 세팅시키는 거죠. 딱 세팅시킨 다음에, 다시 보초물을 빼내고 딱딱 껴놓은 다음에 세멘테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아니면 원피스로 밖에서 세멘테이션 하든지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지그를 만들어 가지고 구간 내에 딱 끼워서 딱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어바트먼트가 노출될 정도로 삭제가 되면은 이거는 언더컷이 존재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다 생각하시니까 이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컷이 있나 구간 내에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은 그 이제 픽처랩에 이제 인상을 채택하는 거고요. 이 경우가 지금 제가 포라치에서 앞에 세 개는 YK로 하고 뒤에는 MUA를 한쪽은 뭐 SCRP 뭐 이렇게 한쪽은 SCRP 한쪽은 뭐 MUA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앵글드 꽂아서 이제 요거를 꽂아 놓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러졌어요. 이 풀 지코니아를 했을 때 이제 여기를 얇게 하게 되면요. 풀 지코니아가 보초물이 부러지는 거 선생님들 아셨죠? 특히 화학에서 랜디브라 플렉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지없이 부러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얘가 상당히 약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약했고 S샵 어버트먼트 그 YK 어버트먼트가 좀 또 굵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캔틀레버도 있고요. 캔틀레버도 있고, 이쪽에는 YK였는데, 네, 이게 이제 부러졌다는 거죠. 가운데가. 네, 가운데 부러지면서 뭐 이제 다 이제 망가진 상태가 된 거죠. 네, 이 상태로 두 개 비교해 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학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것도 상학하고 화학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 경우는, 후라치는, 아직은 스크루 타입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아직은 컨트롤 인디케이션, 우리가 좀 더 많은, 보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거 됩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셔도 되는데, 이제 화학이죠. 화학도 좀 더 이제, 좀 더 벌키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이제 SCRP죠. 그럼 SCRP는 어버트먼트가 벌키하기 때문에 또 부러질 확률이 또 있습니다. 부분이 있지만, 이제 오리지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두께를 굉장히 키우고, 그죠? 키우고, 이제, 그래서,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은 너무 구치부 쪽에 심었을 때는 또 맨디블 플렉스 때문에, 또 부러질 확률도 또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얇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얇으면 여기라도 두껍게 키우는 방법을 잘 쓰셔야 됩니다. 뭐 상학과 화학을 다 이제 이거는 SCRP로 이제 했던 케이스예요. 요즘에는 이제 SCRP보다는 시메니스 링크로 가기 때문에 벌키한 걸 좀 맞고, 이제 그 지코니아가 좀 프랙처가 안 되는 방향 쪽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또, SCRP는 또 이제 단점이 이게 전부 다 패스가 맞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맞을 수 있나요? 아주 평행하게 안 신고서야, 물론 SCRP 어바트먼트 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 각도에 많은 제약을 또 받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준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아래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스쿨 타입을 좀 많이 좀 하면서 그쪽에 또 이제 모든 걸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좀 시간을 들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바트먼트 레벨 인상을 뜬 경우인데, 자, 이거는 확실하게 패스가 맞고, YK가 이건 된다는 걸 확실하게 다 이제 구간 내에서 이렇게 미러로 봤을 때, 아, 언더컷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 됐을 때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뭐, 멀티플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바깥에서 해가지고 가져오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한 뭐, PK 임프레션 코핑도 있습니다. YK 어바트먼트에 올라가는 이제 피캡 임프레션 코핑이 있다는 거고요. 캡도 체결하고 인상 체득을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할 때 그 피캡 임프레션 코핑은 상당히 아주 정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뭐 픽업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하고 거의 맞먹고 실제 것보다 또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피캡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YK 어바트먼트 랩 아날로그도 있지만 이게 없을 때는 픽스처 랩 아날로그에다가 YK 어바트먼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상태로 모델을 만들면 이제 똑같은 게 되죠. 그리고 어바트먼트 레벨에 이제 스캔을 할 수 있도록 스캔 바디도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풀리 디지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 방법을 또 많이 이제 씁니다. 그래서 스캔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스캔도 이런 식으로 지금 픽스처 레벨에 인상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바트먼트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보철물을 끼우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작업이다 보니 저도 이제는 픽스처 레벨의 인상을 체득하라 이렇게 멀티플인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정도는 뭐 그냥 원피스로 바깥에서 만들고 세멘테이션을 밖에서 해서 이거는 지금 전치부잖아요. 전치부에 뭐 스크루홀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YK를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좋죠. 굉장히 뭐 레비아 쪽으로 튀어나온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상관없이 스크루홀이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치부 쪽에 뭐 이렇게 긴 스팬이 있을 때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를 뭐 3개 정도 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엔테리어 캔틸레버도 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더 에테로버스도 좀 잘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전치부 쪽은 우리가 교환만 제대로 좀 띄워주게 되면 뭐 이제 버티컬 포스에 의한 이 하이퍼 이제 오클루전 그래서 오버로드는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레티럴 포스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이제 큰 힘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억셉터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이제 IT 타입 이제 수프라 크리스탈 레벨의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고 여기 보면 4개를 심었죠? 4개. 물론 3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뛸 수 있다면 뭐 why not? why not? 그죠? 판틱이 들어가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제 크로스 아치의 형태의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YK를 연결해 놨어요, 바로. 멀티플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근데 이제 이 패스에 자신이 있으면, 패스에 뭐,
전혀 뭐 언더컷이 없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되죠. 이 정도는 안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뭐 YK가 전혀 문제 없이 잘 이제 유지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스캔 바디 꽂고 스캔을 바로 플랫리스로 이제 심었기 때문에 마진은 서브로 두고, 그리고 마진은 서브로 두고, 그 수프라 크리스탈 레벨, 즉 이제 뭐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마진을 서브로 2에서 3mm만 내리게 되면 뭐 세메니스 타입이라든가 뭐 SCRP라든가 뭐 YK라든가 이런 게 아주 에스테릭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그런 어떤 선입견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뭐 버릴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캔을 했고 따라서 보철물이 만들어졌죠. 네. 이거를 이제 그대로 뭐 세멘테이션까지 밖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정밀한 내가 스캔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자신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모델은 뭐 프린팅 해가지고 거기서 세팅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간 내에서 세면을 뭐 이제 보시면 구간 내 세면하고 있죠. 워터문트를 이렇게 세게 딸깍 하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갭이 안 생겼는지 엑셀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보철물을 맞춰보고 다 잘 들어가면 세멘테이션 하는데 제가 IOC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세멘 시그 이제 레플리카 저거를 써서 이제 세멘을 아주 액세스 세멘을 최소화시키는 저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저 깊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뭐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세멘이 조금은 나오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첫날은 그냥 이거를 안 꺼내요. 이대로 그냥 교환만 조절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뭐 스크루볼이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든지 뺐다가 이제 나중에 재고할 수 있으니까요. 뭐 한 3개월 후에 오셔라 이렇게 하고 뭐 세면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한 3개월 후에 제거하는 걸 하시면 또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멀티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브라치에서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저도 뭐 야심차게 시도를 했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지금 4개를 가지고 이제 리텐션과 모든 걸 이제 잡아주다 보니까 이 한쪽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한쪽에 이제 힘을 이제 받게 돼요.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계속적인 이 텐션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제 후크에 이제 좀 무리가 좀 가서 이제 부러지는 경향이 이제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하면 이거 조심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컨트롤 인디케이션에 집어넣었습니다. 우선요. 그래서 뭐 야심차게 시도했지만 이거는 아직 견디기 좀 아직은 어렵구나. 또 다른 뭔가 좀 있어야겠다. 이제 좀 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거를 맥시어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됐을 때 이런 스크루가 없는 아름다운 보철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항상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트라이인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스크루 타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스크루 타입 전환할 수 있는 거고 트라이인 실린더예요. 보철물 맞춰보고 다 잘 맞으면 이제 이쪽에서 그 실린더를 밖에서 집어넣고
세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이제 다 세면 제거하고 굳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딱딱 집어넣게. 집어넣고, 꽉 물고 있으면, 네, 이제, 그거를 뭐, 체어사이드, 뭐, EOC?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상태. 이제 한쪽을 이렇게 씹었을 때 이게 반대쪽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캔틸레버가 있으면 더더욱이 그게 심할 것이고요. 네, 뭐 안쪽으로 작용하면은 뭐 들리진 않겠지만 항상 힘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후라치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힘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희가 조심하면서 해줘야 되고요. 패스도 물론 맞아야 되고 뺄 때도 이제 이거를 수평으로 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게 다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 환자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 항상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엑스세면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가능한 구간 외에서 세면한다. 구간 내 세면의 경우에 반드시 어떤 풀어서 엑스세면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것도 다 말씀드렸고, 세면 게이지 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날은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 그리고 2개월, 3개월 후에 이제 반드시 이제 꺼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뭐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톡톡 치는 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내원 시에 보철물을 제거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제 세면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거 그럼 바깥에만 제거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SCRP는 어바트먼트까지 다 나오는 거지만 이제 얘는 어바트먼트 밑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꺼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있나 없나. 그리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보죠. 네. 혹시 세면이 여기 어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에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네, 익스트라오랄 세멘테이션이 제일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뭐 패시브하게 이게 이제 완벽한 인상을 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깥에 세면하는 게 최고고 요즘에는 스캔 자체가 워낙 정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바깥에 세면하는 것도 이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스쿨 타입도 그냥 원피스로 그냥 해서 뭐 커튼 사도 없이 딱딱딱 들어가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스쿨 타입도 SCRP를 이제 굳이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이제 미스핏을 보상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쫙쫙 맞으니까 굳이 왜 SCRP냐. 바깥에서 세멘테이션 해가지고 오면 돼. 이건 스쿨 타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체어 사이드에서 하는 거에서 이제 이거는 트라이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먼저 트라이얼 그 실린더를 꽂아서 이건 스쿨 타입이에요. 꽂아가지고 끄떡끄떡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세면을 바깥에 하기 위해서 안 빼도 되고 트라이인 하는 거예요. 잘 맞아.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보세요. 꺼내서 잘 맞잖아요. 자, 그럼 요거 폴시만 컨택까지 맞춰요. 그걸 꺼내서 요거 파리싱까지 해요. 됐죠? 이제 그리고 그것도 다 맞췄죠? 이제 이거는 이제 잘 맞으니까 세멘테이션을 밖에서 하죠. 자, 이제 이거 제거했죠? 스크루만 풀으면 되죠? 자, 이제 이게 뭐야? 이제 바깥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빨리 세면을 넣고 실린더를 다시 넣고 실린더 여덟 넣습니다. 그래서 꽉 이제 눌러요. 그러면 세면이 이제 바깥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제거합니다. 그럼 굽기 전에 이거를 구간 내에 딱 집어넣으면
딸깍 들어가면서 이제 그 제 위치에 들어간 상태에서 굳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어사이드 EOC라고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요게 잘 되는 경우는 또 잘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버티컬 갭이 있을 때, 버티컬 갭이 있으면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실린더가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구간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갭이 생기면 플래시팅이 안 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어사이드 그 EOC는 좀 정밀하게 이제 위에 갭을 주면 안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그런 경우죠. 맞춰보고 컨택도 다 맞추고, 이게 좋은 점은 그거죠. 컨택도 맞추고 체어사이드에서 이제 해가지고 아까 다 말씀드린 거랑 예. 근데 이게 정밀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서 다 맞춰보고요. 컨택도 맞추고, 예, 다 똑같이 했죠. 굽기 전에 이제 엑스트라 세면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고 세면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바깥으로 나오는 세면을 빨리 제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구간에 딱 집어넣어서 딸깍 갖다 끼우고, 네, 붓기를 기다린다. 이거죠. 그 당일날은 빼지 않는다. 세면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또 약간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나오지는 않겠죠. 이런 패시브 핏을 맞출 수가 있고, 네,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언더컷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또 안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인상 체득 방법은 뭐 제가 PK 인프레션 코핑 그 말씀을 드렸고, 스캐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뭐 EOC를 하려면 정확한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인상 체득 이건 이제 그냥 아날로그로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볼 때는 이 PK 인프레션 코핑만으로 충분하고요. 정밀도는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한 스톤을 사용하는 거, 이제 익스펜션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옐로우 스톤은 좀 아니고, 요즘에 이제 좀 다이스톤이라 해가지고 조금 뭐, 세팅 익스펜션 그게 0.09% 정도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지만, 얘보다 더 좀 0.07% 익스펜션 되는 다이스톤 익스트림이라는 게, 스노우락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저거를 사용하시거나 뭐 또 다른 더 좋은 것도 있으니까 정밀성을 위해서는 이제 아날로그 타입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픽업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정밀하게 하고 그래서 구간 내 언제 세멘테이션 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냥 구간 내는 그냥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한 번에 딱 맞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YK는 상당히 프레딕티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딸깍 집어넣고 끝나야 되는 거죠. 뭐 빼고 자시가 없고 세멘테이션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멘리스라고 처음에 표현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원피스 세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뺐다꼈다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네.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딱 잘 맞으면 뭐 가장 해피하고, 가장 심플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풀인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이걸 원피스로 맞출 수 있으면 오케이. 아주 좋죠. 근데 뭐 4개에서 6개는 좀 불안하고요. 이렇게 뭐 9개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모든 힘을 받아주는 YK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대신에 패스가 안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후크가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프레션 똑같이 뜨는 거고요. 똑같이 뜨는 거고
정확한 인프레션을 그냥 쉽게 뜰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간 내에서 이제 이거는 세퍼레이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면 그냥 이렇게 세퍼레이션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스크롤이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구간 내에서 구간 내에 세멘트 하는 거죠. 자신 있으면. 예.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번아웃 해야 되죠. 예.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예. 이렇게 정확한 다이스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밀하다고 생각되면 구간 내에서 세면해 주는 게 제가 볼 땐 정확한 것 같다. 아주 정밀하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면은 그냥 익스트라오럴 세멘테이션 이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예. 바깥에서 다 끼우는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꺼내서 다시 한번 보고요. 예, 이거는, 예, 구간 내 하듯이 해가지고 확인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언더컷이구나. 결국에는 이게 패스구나. 그래서, YK는 패스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후크에 무리가 안 가고, 이제 휘어지는 것도 적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이제, 됐을 때는 이거가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좀 알았어요. 예. 근데 바깥에서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이 딸깍 꼈다 빼는 것도 확인도 할 수 있고, 예. 네, 오클루전도 조절도 되고요. 이제 너무 캔틸러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예, 이제 좀 조절도 가능하고, 저거 앞에 하나 정도 달리는 거야. 그게, 예,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예. 예, 이렇게 한 번씩, 빼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예. 네,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세게 탁 치는 건 아니고, 사실 툭툭툭툭툭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탭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싱글도 바깥에서 다 완전히 세면 해야죠. 네. 결국에는 이제 원피스로 만들어 오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팔리싱도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끼워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면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이제, 쉬워지는 거죠. 예, YK도 쉬워지고, 그냥 구간 내는 딸깍 집어넣으면 되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잘만 만들면야, 왜 굳이 구간 내에 세멘테이션 합니까? 제가 이제, SCRP에 너무 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구간 내 세면 하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밀성이 담보되는, 보철 시스템으로 갔을 때, 그냥 차라리, 원피스 만들어서, 안 맞으면 다시 만들더라도, 그게 맞는 거다, 이거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그냥 한 번에 저거는 지금 안에 갭을 조금 오인트먼트로 이제 메꿔주는 거라 이제 워터 솔루블 바셀린을 제가 많이 써보는데 좋습니다. 예, 좋고요. 전치보도 원피스 만들면 좋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실험 삼아서 구간 내에서 세면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구간 내 세면하는 과정이고요. 네, 이제 하여간 구간 내 세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권해드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간 내 세면이거든요. 그럼 꺼내서 팔리싱 해야 되고, 예, 이런 단점이 이제 있는 거죠. 잘만 만들면, 네, YK가 상당히 좋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3년을 지나보면서 이제
제가 뭐, 신경을 못 썼거나, 뭐, 캔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그런 후크의 부러짐을 제가 봤기 때문에, 선생님도 또 우리 네오포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좀 정리가 우리 서로 하자. 뭐, 단점은 단점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단점은 단점이고, 근데 또 어떻게 좀 좋은 점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케이스 셀렉션을 잘하면서 가야 될 모든 경우 다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케이스도 제가 초창기에 한 건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맞고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구나. 뭐 100% 잘 되는 건 이제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게 지금 원피스 제가 한 거예요. 네, 상당히 저도 이제 이건 억지로 끼우는 경향도 있고요. 이제 구간 내 세면도 이제 하기도 했고, 저분은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결국에 이제 부처를 한 케이스인데,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이제 없었고,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크루 타입이냐, 스크루 리테인 타입이냐, 세멘 리테인 타입이냐, 아니면 이런 후크 리테인 타입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긴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아직 있다. 그래서 완전히 스트롱한 거, 그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냐, 물론, 이제 좋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스트롱하게 만드는 게 더 좋겠지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어바트먼트의 프랙처, 그 다음에 픽스처의 프랙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임플란트의 위치, 이제 방향, 이런 게 상당히, 조심해서 심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성복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탑다운 방식으로 항상 보점으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크라운 랭스를 생각하고 레테럴 포스를 생각하고 이것이 견딜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임플란트 개수를 몇 개 심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고려하면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한 부분이고, 익스트로럴 세멘테이션, 인트로럴 세멘테이션,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인트로럴 세멘테이션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인상을 정밀하게 뜨고, 여기서 이제 갭을 없애고, 요즘에 그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정확한 인상을 체득하고 해서, 익스트로럴 세멘테이션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언더컷 있는 거는 우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갔을 때, 조금 더 이제 스트롱한, 임플란트에, 이제 좀 와이드하고, 스트롱 임플란트에, 이제 스크루 타입을 집어넣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좀, 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뭔지를, 이게 미리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다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심하시면서 좋아하시고 잘 쓰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또 이제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의 오늘의 강의가 좀 이제 도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YK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제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만약에 제2의 세멘을 하지 않는 SCRP, 그리고 이제 탭 해서 빼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YK, 제가 SCRP라고 말한 YK, 이런 또 다른 모습의 것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해보지 않은 걸 시도하고 좀 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우리가 10년, 20년 지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가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모든 경우에 하지 마시고 이제 그 하나씩 천천히 이제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생각하시면서 시도해 보시면서 같이 의논하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